풍수지리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풍수지리하고 동양학을 알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도대체 기는 무엇인가, 기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기는 어떻습니까? 천기, 지기, 수기,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물의 기운, 이게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란만상을 낳고 움직이는 천기, 지기, 수기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실사구시 이용훈생 해야 되겠죠. 공론에 그치면 안 된다. 모든 학문은 정신적 발전이든지 육체적 발전이든지 사회 제조적 발전이든지 발전이 있어야 된다. 인간 사회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책에도, 우리나라 어느 책에도 없어요. 풍수지리 어느 책에도 없다. 내 책에만 있다. 내가 발견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죠. 기존에 있던 거기도 하고 발견한 거기도 한데, 이거 키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 키가 전기지기 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써놓은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해 안 될 것도 없어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장 귀한 내용이니까 들어봐야 된다. 이때까지 풍수지리에 대해서 이야기는 내가 책을 갖다가 내금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는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구독자가 100명을 넘어서 이제는 뭐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책은 이겁니다. 기억으로 알아보는 부귀와 풍수지리. 이건 내가 쓴 책인데, 이 책을 근거로 해서 풍수지리에 대해서 이때까지도 이야기해왔고 앞으로도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삼란만상을 낳고 움직이는 천기, 지기, 수기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란만상을 낳고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소멸시키는 음양 중 양은 발산, 밖으로 끈다 이 말입니다. 발산을 주로 하고 음은 수렴,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지고 외부 활동을 하죠. 바깥양반이라고 그러죠. 여자는 안에 들어와서 안에 살림을 하죠. 안주인이라고 그러죠. 집사람이라고 그러죠. 음은 수렴을 주로 하는데 그 흐름은 양에서 음으로 흐르고 전기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기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땅에 기운을 주죠. 남자가 여자한테 기운을 줘서 그 남자의 정액을 갖다가 사정을 하면 그걸 받아서 여자가 생명을 갖다가 낳고 기르죠. 그 흐름은 양에서 음으로 흐르고 음양에서 파생된 오행은 순행과 역행을 그대로 하더라. 음양에서 또 오행으로 갈라져.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지고 또 음양에서 또 오행으로 갈라졌는데,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순행도 하고 역행도 하더라.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 방송을 본다면은 음양이 순행하고 역행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모르면은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 다시 음양을 그래도 좀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흙은 쇠를 낳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쇠는 물을 낳고 뭐 그거 있잖아. 그게 순행이고, 그것도 역행은 그 반대로죠. 그러니까 음은 참 오행은 이렇게 순행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역행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문물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움직이고 돌리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자, 다시 음양을 잘게 나눈 천기, 지기, 수기의 흐름과 방향을 살펴보면은 기운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물의 기운. 이것들이 서로 대대논리죠. 상생하기도 하고 상극하기도 하고 상보하기도 하면서 세상 만물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돌리고 유지시키고 또 파괴하고 그렇게 하더라. 집을 또 건축을 했다가 집을 막 지가 건축했다가 살다가 내주 부수고 또 새로 집을 짓죠. 창조 유지 파괴 이게 되풀이된다는 말입니다. 엉망성쇠. 응? 그래서 천기지기 수기의 흐름과 방향을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잘 들으세요. 이거 내 책밖에 안 나와요. 가장 큰 천기인 태양, 지구, 달의 공전자전은 어떻게 하냐면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더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중간 크기의 햇볕은 기운이 어느 쪽에서 흐르느냐,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동에서 서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천기인 편서풍과 제트거류는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구가 공전자전하는 방향이 서에서 동이죠. 그것을 따라 가지고 편서풍하고 제트기로도 서에서 동으로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해외여행을 해보면은 동쪽으로 날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뒤에 편서풍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동쪽으로 갈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니까 비행기가 2시간 정도 빨라요. 근데 어떻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는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동에서 서쪽으로 날아간다. 그럼 뭐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에서 불기 때문에 이게 막혀가지고 2시간 정도 늦어요. 그 해외여행 자주 해보신 분들은 그거 알죠? 그 말입니다.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지구에서 발생한 가장 큰 가장 큰 음량인 자기장. 자기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자기장은. 그리고 지구 북반부 기준으로 중간 크기의 음량인 지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더라. 북반부 기준입니다. 지기는 뭐냐? 높은 데서 밑으로 흐르더라. 어? 산에서 높은 산에서 쭉 타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판으로 흐른다 이 말입니다. 땅의 기운은 위에서 아래에서 흐른다 이 말입니다. 지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또는 동에서 서로 흐르더라. 도기가 땅의 기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가장 작은 크기의 음과 수축하는 기운은 동에서 서로 흐르더라. 그리고 가장 작은 양과 팽창하는 기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더라. 요거 너무 세부적인 거니까 방금 말한 요거는 막 여러분 이해 안 되면은 뭐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자, 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기죠, 수기. 물은 지구의 공전처럼 끝없이 순환하죠. 구름이 됐다가 비가 돼가지고 땅에 와가 물이 고여 있다가 고여있건 흘러다니다가 이게 증발해서 구름이 됐다가 다시 비가 되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한다 이 말입니다. 물은 지구 공전처럼 끝없이
순환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직선으로 내려와서는 비가 하늘에서 직선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는 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상하 좌우로 움직이고 그러다가 고에서 돌기도 하고 그러다가 거꾸로 뒤집어지기도 한다. 강이 직선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지는 않죠. 꾸불꾸불 상하 좌우로 꾸불꾸불 흘러가죠. 또 물이 그러다가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죠. 중간에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구덩이가 있으면 거기서 빙글빙글 돌죠. 갇혀가지고 돌다가 흘러가죠.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자, 이거는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인간 사는 신과 지구와 대우주와 대생명과 대자연의 축소모사판이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것도 그들이 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아주 가볍게 받아들이시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비가 이렇게 내리죠. 그래서 남자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남자는 상체가 크고 하체가 좁고 이렇습니다. 또 땅에 내려와서는 이렇게 좌우로 꾸불꾸불 흘러가죠. 이게 보면은 그겁니다. 유럽에 좌파가 잡다, 우파가 잡다, 좌파가 잡다, 우파가 잡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민주당, 미국에서 공화당이 잡다, 민주당이 잡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좌파가 잡다, 우파가 잡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렇지만 가는 방향은 있죠. 큰 방향은 있죠. 이쪽으로 갔다고 해서 동쪽이 하고 이쪽으로 갔다 서쪽이 아니죠. 이렇게 가지면 큰 방향은 있다. 물이 흐르다가 구덩이를 만나서 소를 만나고 빙빙빙 돌죠. 이거는 뭐라 하느냐 하면은 역사 정체라고 하기도 하고 창조 유지 파괴 중에서 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보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 모든 것도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계단식으로. 또 뱀이나 각각류 이런 거는 허물을 벗을 때마다 이렇게 쭉 크는 게 허물을 벗을 때마다 이렇게 가다가 툭 이렇게 가다가 툭 이렇게씩 가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 흐르다가 이렇게 거꾸로 한 바퀴 뒤집다가 내려가. 이게 뭐냐 하면은 역사 반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르네상스 운동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복고주의라든지, 예를 들면 나폴레옹의 영광을 못 잊어서 그 조카인 나폴레옹 3세를 갖다가 다시 앉히는 거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의 그 향수를 못 잊어서 박근혜를 갖다가 대통령 당선시키다든지 그런 겁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삼라만상을 낳고 움직이는 천기지기 수기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구 북반부 기준으로 가장 큰 수기인 바다의 표층 해룡,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흘러다닙니다. 그러는 방향이 있어요. 표층회로 그냥 겉에 있는 물은 동에서 서로 오면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흐릅니다. 큰 방향으로. 그럼 세부적으로 보면 적도 무풍대 해류와 편수풍대 해류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그리고 무역풍대 해류는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근데 요건 세부적이고, 큰 표층 해류는, 바다의 표층 해류는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동에서 서로 흘러가더라. 그리고 중간 크기의 수기인 물기운 말입니다. 물기운인 태풍은 시기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더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소용돌이 치더라. 태풍은 시기 반대 방향으로 헤어리 치죠.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태풍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막 휘어리 치면서 가고 오고 태평에 눈도 있고 그렇죠.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리고 땅에서 흐르는 땅 위로 흐르는 물 강이 이거 말이에요. 강이나 하천 이런 거 말입니다. 이거는 정방향이 어디냐?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게 정방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에서 동으로 공전자전을 하기 때문에 바람도 그걸 따라서 도는 게 정방향이고, 물도 지구의 공전자전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정방향이다. 우리나라 강은 대부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일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죠. 그런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 주위에 살아야 잘 삽니다. 순행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몇 개가 있어요. 어디였냐 하면은 경주하고 포항 그에서 흘러가는 형산강이 있고요. 근데 울산 뭡니까? 울산에 그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울산에 그 흘러가는 그것도 그 이름은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인터넷 찾아보세요. 거기도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포항도 포항 지체를 있어가지고 잘 살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고 잘 사는 도시죠. 그런 곳에는 잘 살더라. 순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표수, 땅에 흐르는 물들은 어떻습니까? 방향이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근데 반대로 지하수는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물이 나는 거 보셨죠? 왜 그 유명한 사찰들 보면은 뭐 산 꼭대기나 산 뭐 7부, 8부 능선이 있는데도 물이 나죠. 그 물이 날 리가 없죠.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면은 비가 많이 오면 잠깐 흐르다가 그쳐버리겠죠. 그렇지만은 지하수라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 때문에 그 물이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보고, 이게 물주라고 해보세요. 공 속에 물 없고 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있다. 이걸 갖다가 빙빙빙 돌리면 어떻습니까? 공전 자전에 따라가 빙빙빙 돈다. 그러면 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그 원리에 따라가지고 지하수는, 지표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지하수는 낮은 곳에서 위로 흐릅니다. 그래서 산 정상이나 산 7, 8부 되는 사찰에서 그 약수가 솟아나는 게 그렇습니다. 또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거 시간이 길더라도 그냥 끝내야 돼요. 뭐 끊어서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인연과 복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뭐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시간이 길다고 중간에 나가겠죠. 자, 지구의 공전 자전 방향 어디입니까? 서쪽에서 동쪽이죠. 지구의 공전 자전 방향을 따르는 것은 가장 작은 천기인 편서풍과 제트기류, 지구의 가장 작은 양과 팽창기운, 또 중간 크기의 수기인 무기운 말입니다. 수기인 태풍과 땅에서 흐르는 가장 작은 수기다. 이거는 공전 자전을 따라 가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지구의 공전 자전 방향이 서쪽과 동쪽인데, 이거 반대로 동쪽과 서쪽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중간 크기 천기인 햇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구 중간 크기 음량인 지기, 땅의 기온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더라. 이게 이제 햇빛도 동쪽에 서쪽으로 흐르고 땅 기온도 동쪽에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걸 따라 가지고 문명이 발전을 하죠. 자, 우리 어딥니까? 홍산 문명, 우리 배달민족 어떻습니까? 조선의 홍산 문명이 시작되가 그게 중국으로 갔다가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이게 아랍으로 갔다가 지중해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 중국 이쪽으로 지금 내 생각에는 7, 80%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명이 흘러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을 따라가 흘러가고 땅 기운을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자, 비유로 들어가지고 설명하면은 이게 바베큐다 말이야. 바베큐. 이 바베큐인데 이 열을 비추고 있어. 이게 빙빙빙 돌죠? 응? 돌잖아. 이렇게 도는잖아. 도는데 햇빛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고 땅 기온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비춰주는 곳이 있는다 이 말이야. 열을 비춰주면은 햇빛의 기운이 비춰주고 땅의 기운이 머물기 때문에 여기가 발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명이라 하는 것은 햇빛 방향하고 땅 기운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동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더라. 내가 얘기했죠. 조선의 홍산 문명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한문명으로 갔다가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아랍으로 갔다가 지중해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이게 다시 일본으로 왔다가 한국, 중국 이쪽으로 와 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발전을 한 게 명치유신을 하고 2차 대전에 이렇게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한 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중국이 뜬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지구 공전과 자전의 반대 방향인 동서로 흐르는 게 뭐냐 있냐 하면은 중간 크기의 천개인 햇볕, 지구의 중간 크기의 음량인 지구의 가장 작은 크기의 음과 수축 기온, 그리고 가장 큰 수기인 바다 표층회로, 이거는 동에서 서로 흐르더라. 아까 내가 이 기운이 흐른 방향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인간 생활에 사용에 대해서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이용후생 실사고시가 돼야 된다 그랬죠. 실사고시 이용후생이 돼야 되죠. 인간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제도적 모든 게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이걸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흐르는 남북 방향은 기가 빠져나가니 도로변에 거주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흐르는 방향에 있으면은 남북 도로가 난 방향에 있으면 기가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잘 때 남북 방향으로 자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자기장 방향에 따라가 기가 다 휩쓸려 간다고. 그리고 남북도로에 사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기운이 자기장 방향대로 남과 북에서 따라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돼요. 잘 못 살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도시를 다 봐도 남북 방향으로는 잘 못 삽니다. 모든 도로는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동서방향으로 된 주위에 사는 곳이 발전되고 잘 삽니다. 물이 볼 것도 없고 우리나라 서울 보세요. 서울에 남북도로 옆에 발전되고 잘 사는가 동서도로 방향이 발전되고 잘 사는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테헤란로죠.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자거나 남북 방향에 거주를 하면 안 된다. 동서방향으로 자고 동서방향에 살고 장사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자기장이 흐르는 남북 방향은 기가 빠져나가니 동서도로변에 거주하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햇빛과 지기의 방향인 동서방향이 더 좋다고 한 것이다. 햇빛과 지기가 어디로 흐른다 그랬습니까? 동서로 흐른다 그랬죠. 동서도로변이 좋은데 거기서 또 어디 있습니까? 동에서 서방향 같으면 어떻습니까? 남낭이라는 얘기죠. 북향에 동서도로변에 북향이 아니고 남낭에 있는 게 더 돈 벌기가 쉽고 장사가 잘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동서도로변에 남북도로변하고 동서도로변하고 어느 곳이 번화하고 잘 사는지, 또 동서도로변 중에서도 북향이 잘 사는지 남향이 잘 살고 장사가 잘 되고 어느 곳이 번화한지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서울 사는 사람들 대략 보시고, 대구 사는 사람들 대구 달구을 데려보세요. 남쪽이 발전해 있는지 북쪽이 발전해 있는지. 자동차 등 회전하는 바퀴나 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세죠. 왜? 지구 공전 자장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데 거기 해놔놓으면 풀려버리가 안 되죠. 그 역방향으로 잠가놔야 안 풀리죠. 그래서 자동차 등 회전하는 바퀴나 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하더라. 돌더라. 돌고 재인다. 동서 방향이죠. 어렵습니까? 육지의 수기는 육지의 땅에 흐르는 강이나 하천은 어느 게 정방향이라 그랬습니까? 지구의 공전 자전 방향인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게 정방향이라 그랬죠. 이게 순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육지의 수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게 정방향이기에 서출 동류, 서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 옆에 사는 게 제일 좋더라.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극히 드문데 경주 포항의 그 서행산강이 저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울산에 아직도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울산에 강이 있어. 그 강도 서쪽으로 동쪽으로 흐르더라. 그 옆에 포항이나 울산 다 잘 살자. 소득이 없죠. 그리고 중국의 강이 거의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죠. 지금 쟤들이 우리보다 못 산 것은 모태동에 들어가지고 공산하고 나서 우리보다 못 살고, 거기다 공산화도 하고, 거기다가 뭐 있습니까? 대약진운동 해서 뭐 3천만 명, 4천만 명 죽었다 그러죠. 거기다 또 뭐 있습니까? 문화대혁명에 의해서 똑똑한 놈 다 죽여버렸죠. 공산주의하고. 그래서 그렇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중국이 가장 발전되어 있었고 가장 잘 살았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전 세계 소득의 뭐 몇 퍼센트, 뭐 30%인가 40% 모르겠네요. 그 정도 된다 그러는데, 청나라 말기만 해도 중국의 그 총생산량이 세계에 뭐 얼마 된다 그러더라. 뭐 60%, 70%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와요. 근데 공자도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의 모든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비행기는 제트 기류를 이용하고, 제트 기류는 뭐라 그랬습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본다 그랬죠. 지구의 공전 자전 방향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한 2시간 정도 빠르고, 바람을 뒤에서 받으니까 빠르죠. 반대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 때는 앞에서 바람이 막고 있기 때문에 2~3시간 느립니다. 배는 편서풍과 무역풍을 이용한다. 옛날에 뭐 요새는 엔진으로 가니까 뭐 상관없지만 그 상관없지만은 않습니다. 바람 부는 게 물길 흘러가는 게 옛날에 이제 돛담배 큰 돛을 달아 가지고 갈 때 무슨 바람을 이용해서 다녔느냐? 편서풍하고 무역풍을 이용해서 다녔더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왜 동쪽 끝에 짓는지 아십니까? 일본도 동쪽 끝에 지었다가 바다 옆에 지었다가 사고 났죠. 왜 동쪽 끝에 바다 끝에 짓느냐? 그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바닷물 속에 중소수도 들어있죠. 그리고 또 냉각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다 옆에 놔두더라. 왜 동쪽 끝에 놔두느냐? 우리나라도 동쪽 끝에 핵발전소가 있고, 일본도 동쪽 끝에 핵발전소가 있고, 중국 애들도 핵발전소가 동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서풍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동쪽 끝에 갖다 놔야지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날아가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동쪽 끝에 해놨기 때문에 사고 나도 그게 바람이 일본 쪽으로 날아가겠죠. 그건 좋은데 중국 애들이 처음 발전소도 자기 동쪽 끝에 해놨습니다. 그 사고 터지면은 다 우리나라 날로. 실제로 세계 문명은 조선에서 시작되어 홍상문명에서 시작되어 햇빛과 지기를 따라서 햇빛과 지기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동에서 서해 방향이죠. 지기를 따라서 동서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발달했다. 동서고금 모두 햇빛과 지기를 따라간 동에서 서로의 침략과 이주는 거의 다 성공을 하였으나 순행이죠. 순방향이죠. 반대로 그 반대인 서쪽에서 동쪽으로 침략하거나 이주는 거의 다 실패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햇빛의 방향인 동쪽에서 서쪽, 지기의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주를 해가는 경우는 되게 잘 살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저쪽에 우리 중국 북방에 있는 유명 민족들이 뭐 자이반, 타이반 저쪽에 중앙아시아로 흘러가고 유럽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뭐 여러 나라를 세웠죠. 뭐 헝가리 같은 그거는 거의 다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침략을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고 들어간 거는 거의 다 성공합니다. 대표적인 게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내 강의 들으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몽골족이 동쪽에 서쪽으로 가가지고 다 먹었죠. 그리고 만주족 그란족 얘들이 어떻습니까? 중국 동쪽에 있었죠. 중국 여러 번 먹었죠. 그리고 게르만족이라고 하는데 저게 처음에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저게 터키 요새 뭐 이름이 바꿨더라만 터키 이쪽에 보면 코카소스 산맥이 있어요.
거기에 있던 애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냐 하면은 유럽으로 가서 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데가 됐고, 또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남쪽 방향으로 흘러간 인도에 흘러가서 그 아리안족이 걔들이 인도를 지배해가지고 카스 제도도 만들고 뭐 힌두교를 만들어내는 게 그 아리안족입니다. 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느냐 하면은 남쪽 방향인 이란 쪽으로 흘러갔어. 이란 저게 옛날에 그 페르시아 문명이죠. 지금은 뭐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은 성공한 거는 뭐가 성공했느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치고 가가지고 인도 북부 지방, 지금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뭐 그 정도 점령을 했어요.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그 정도까지 와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32이가 34에 병사에서 죽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럽 애들이 동쪽 방향이고 북쪽 방향인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로 쳐들어와 가지고 성공한 거 봤습니까? 나폴레옹이 러시아 쳐들어왔다가 결국 망하고 자기 죽었죠. 히틀러도 쳐들어오다가 망하고 자기도 죽었죠. 그래서 동서고요 역사를 갖다가 잘 공부해 보세요. 햇빛과 지기의 방향인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거나 침략을 해 들어간 경우는 거의 다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방향인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주를 하거나 침략을 한 것은 거의 다 망합니다. 이거 내 강의 아니면 이게 못 들어요. 동서고금 모두 햇빛과 지기를 따라간 동에서 서로의 침략과 이주는 거의 다 성공을 하였으나 그 반대인 서쪽에서 동쪽으로 침략을 하거나 이주를 한 것은 거의 다 실패를 했다. 그 주역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동북 방향은 안 좋다. 서남 방향이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북 방향은 험한 것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이 강의가 길어져도 이거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동쪽 북쪽은 산이 많고 평야가 적고 천재지변이 많죠. 홍수 뭐 이런 피해가 많죠. 사람들이 거칠고 중국 입장에 봐서도 동북쪽은 그게 그 신도족 뭐 온갖 그 야만족들이 다 있어서 매일 침략하고 그랬죠. 기제도 세고. 그 추역에서도 뭐냐 그러냐면 동북쪽은 위험하고 동북쪽으로는 가지 마라 그러고 서남 쪽으로 가라 그래요. 잘 살고. 우리가 시, 소설, 뭐 모든 연속곡에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서 살고 싶다.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죠. 우리도 지금 서남 쪽이 발전하죠. 이거 마찬가지로 세계 동서고금의 이주사라든지 침략 역사를 보면 서남 쪽으로 간 것은 거의 다 성공을 했다. 근데 동북쪽으로 간 것은 거의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사군 육진 개척한 것은 동북쪽으로 간 거죠. 그 어려운 건데 대단한 거로 조그마하지만 대단한 거로 봐야 된다. 그 반대로 나팔꽃, 등굴, 강낭콩 같은 줄기 식물들은 대부분 지구의 공전자장 방향인 좌회전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나무를 감고 올라갑니다. 그냥 별로 보지 마시고 오늘 한번 보세요. 예.
아팔코다고 등굴 강낭콩이 어느 방향으로 나무를 감고 이렇게 칭칭 감고 올라가는지. 그래서 육상과 야구에서 우회전 트랙을 따라서 경기를 해보니 그게 뭐냐면은 지구와 공전 자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데 돌 때 우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야 되지. 그게 순방향이죠.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니까 꼭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도 운동장 도는 사람들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게 정방향입니다. 근데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불기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육상하고 야구에서 우회전 트랙을 따라 경기를 해보니 성적이 뚝 떨어지면서 선수끼리 충돌이 많이 났다 이럽니다. 그래서 육상과 야구 등 운동 경기나 우리가 생활하는 동선이나 계단 역시 좌회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왜 좌회전하도록 설계되어 있냐면은 불이 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럼 본성대로 나옵니다. 본능이 튀어나오더라. 그럼 어느 쪽으로 도냐 하면 좌회전 우회전 쪽으로 돌더라. 근데 그 반대로 해놔놓으니까 헷갈려가지고 막 다치고 막 자빠지고 해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갖다가 좌회전하도록 설계된 것은 그래서 설계된 겁니다. 그냥 설계해 놓은 게 아니고. 화재시 등 위급할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좌회전하여 도망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서출 동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 옆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잘 산다. 그 산책하는 사람들도 좌회전해가 돌아야 돼요. 서쪽에서 동쪽 방향. 그게 지구 공전 자전과 같은 순방향입니다.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시간이 많이 흐르네요. 그래도 이거는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천기지기 수기의 흐름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해놓은 것은 그럼 수기를 갖다가 왜 동쪽 방향만 동쪽 서쪽 방향으로 하든지 서쪽 동쪽 방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남북 방향 한 방향으로 하지 왜 이렇게 다양하게 동에서 서로 흐르는 것도 있고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것도 있고 뭐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것도 있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느냐 하나로 통일하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천기지기 수기의 흐름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해놓은 것은 이렇게 해놓아야 지구 곳곳에 천기지기 수기가 원활히 순환해서 이 기들이 압력밥솥과 전자레인지 안처럼 골고루 배분되고 섞여서 지구가 살아있을 수 있고 생명을 만들고 번성시키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한 방향으로만 해놔놓으면 음식이 아니고요. 이렇게도 열을 가하고 동에서 서로 내려가라고 서에서 동으로도 가라고 남북으로도 가고 다양한 방향에서 그리고 바베큐 할 때 이게 안 탈라 그러면 빙빙빙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야. 기운이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하게 흐르도록 해놔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이렇게 해놓아야 지구 곳곳에 천기지기 수기가 원활히 순환해서 이 기들이 압력밥솥과 전자레인지 안처럼 골고루 배분되고 섞여서 지구가 살아있을 수 있고 생명을 만들고 번성시키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놓아도 지역별로 자연환경이 다 다르고 기후가 다 다르고 심지어 사막도 생기죠. 아주 추운 것도 생기고 남극 북극도 생기고 아주 더운 것도 생기고 이거 자연환경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동식물도 우열이 있죠. 어느 곳에는 잘 크고 어느 곳에는
덜 크고 농사도 잘 되는 곳이 있고 덜 되는 곳이 있고 또 특성도 틀리죠. 같은 코끼리라도 아프리카에서 사는 코끼리는 덩치가 큰데 아시아에서 사는 코끼리는 덩치가 좀 작죠.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저번 시간에 뭐 도대체 기력은 무엇인가, 기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삼남한성을 갖고 움직이는 천기지기 수기의 흐름과 방향 이에 대해 알아봤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유형무생 실사고시 응?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가, 또 풍수지리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실생활에 딱 쓸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옛날 어른들이 남북 방향으로 자지 마라 그랬죠. 그거 좀 따라하고,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깁니다. 또 남북 방향에 거주하거나 남북 도로 방향에 거주를 하거나 장사를 하지 마라 그랬죠. 동서방향 도로에 거주하거나 장사를 하라 그랬죠. 그거 기억하면 되고, 또 뭐 하나 기억해야 되나? 운동장 돌거나 산책할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야 돼. 좌회전해야 돼. 반대로 하지 말고. 꼭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거는 끝까지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귀에서.